자, 오늘은 서클 명령어를 할 겁니다. 자, 서클은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원을 그릴 때 써요. 우리가 손으로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선을 그리는 자, 또 하나는 원을 그리는 컴퍼스. 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T자, 그러니까 큰 직선을, 긴 직선을 그리는 T자, 뭐 사선을 그리는 삼각자. 예를 들어서 삼각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30도, 60도, 90도가 있는 직각삼각자가 있고 45도, 45도, 90도가 있는 이등변 삼각자가 있고, 삼각자 두 종류예요. 어쨌든 선을 그리는 거죠. 그죠?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라인도 일반적으로 그리는 라인이 있는가 하면 무한대의 선을 그리는 X라인도 있고 레이도 있습니다. 우리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X라인을 무척 많이 씁니다. 라인 안 써요. 거의 다 X라인을 써요. 왜 X라인을 쓰는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퍼스가 있어요. 원을 그린단 말이죠. 근데 원을 그리는 도구가 컴퍼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칭 빵빵이라는 자도 있어요. 원래 템플릿 자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템플릿 자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막 크기별로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이게 원래 템플릿 자예요. 근데 구멍이 막 뽕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빵빵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아마 빵빵이라고 부를 겁니다. 어쨌든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 명령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선 그리는 명령어, 원 그리는 명령어. 자, 원을 그릴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니, 하나. 이렇게 생긴 기호가 붙습니다. 이거는 설계 공통이에요. 설계 공통입니다. R50, 파이 50. 요거 파이라고 있습니다. R50, 라디어스 50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라디어스라는 말 자체가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R50이란 얘기는 반지름 50mm란 뜻이 돼요. 파이 50이란 얘기는 다이아메타 50, 즉 지름 50mm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 쪽에 보면 이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D25 이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쓰냐면 철근이요. 지름 25mm짜리 철근이란 뜻입니다. 건축 쪽에 보면 건축 시공하다 보면 이제 철근도 들어가죠. 예, 철근이 이렇게 써요. 철근 지름을 이렇게 씁니다. D25 그러면 이형 철근 직경 25mm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죠. 그때 이제 철근이 들어가요. 그때 이렇게 D자를 씁니다. 철근은 저렇게 D자를 쓰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파이자를 씁니다. 파이 50, 파이 25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도면 기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R50 혹은 R25 그러면 반지름이 25인 원, 파이 50 그러면 지름이 50인 원, D25 그러면 지름이 25인 철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 인테리어, 기계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야가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서클 명령어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본 메뉴가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센터, 라디어스, 센터, 다이아메타, 그 다음에 3포인트, 그 다음에 2포인트, TTR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씁니다. 탄젠트,
그 다음 라디어스, 그 다음에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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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원을 그리는 방법들이 이만큼 존재합니다. 센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심 반지름이란 뜻이 되는 거고, 센터 다이아메타 그러면 중심 지름이란 뜻이 되는 거고, 3P는 공간상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란 뜻입니다. 2P는 공간상의 두 점을 통과하는 원. 그냥 이렇게 쓸까요? 세 점을 통과하는 원, 두 점을 통과하는 원. TTR은 탄젠트, 탄젠트, 라디어스라고 있습니다. 탄젠트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사물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게 TTR의 정의입니다. 두 개의 사물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R이란 얘기는 모른다는 뜻이죠. 탄탄탄은 세 개의 사물에 접하는 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서클 명령어 실행해 보겠습니다. 서클.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자, 우리는 커맨드하고 리본하고 같이 익혀야 돼요. 커맨드하고 리본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센터 포인트 중심점 포 서클, 원의 중심점,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가 절대좌표를 입력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니까 캐드가 뭘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여기다 반지름 값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 오아 또는 다이아메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름, 즉 중심 반지름과 중심 지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심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을 입력하고 반지름을 받을래 아니면 지름을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값은 반지름입니다. 왜냐하면 반지름 더 많이 쓰니까. 자, 여기다 숫자 50 쓰고 엔터. 그러면 반지름 50인 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봅니다. 서클. 자, 이번엔 다이아메타, 지름을 쓰고 싶어요. 여기다가 파란색 대문자 D라고 쓰고 엔터 치면 돼요. 또는 이렇게 다이아메타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편하신 대로 50 엔터. 그러면 왼쪽은 반지름 50인 원, 오른쪽은 지름이 50인 원.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 보실까요? 제가 임의로 선을 이렇게 3개를 그렸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안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보시면 3P가 있고 2P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얘기도 똑같이 도형의 방정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3P의 정의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정의입니다. 그게 3P의 정의예요. 자, 3P 첫 번째 점, First Point on Circle, 원의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자, 어떤가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은 거 보이시나요? 무수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나 세 번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서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삼각형 그리지 마시고 화면에 그냥 아무데나 점 3개를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 2포인트. 자, 3포인트 개념 설명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공간상의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했죠. 그죠? 수학적인 정의에도 2포인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경우 원이 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개의 점이 지름입니다. 원의 지름이 양 끝에 하나 딱 나오죠. 네, 이 두 점이 원의 지름일 때 원이 한 개 만들어져요. 공간상의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으나 이 두 점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일 때는 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2포인트의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두 개의 점이 지름의 양 끝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원이 딱 하나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2포인트란 얘기는 그러니까 지름이란 뜻이에요. 지름이란 뜻입니다. 지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지름으로 돌아가면 원이 하나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 TTR이라는 이제 기능인데, 자, 선을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엇갈려서 그렸습니다. 요거 하실 때는요, 반드시 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휠 더블 클릭을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선을 대각선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 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선과 이 두 개의 선, 이 위의 선과 이 아래 선이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 어딘가 존재하겠죠. 제가 그랬죠? 수학적인 정의는 우리가 수학적인 정의만 알면 돼요. 그걸 계산하는 건 CAD가 알아서 합니다. 서클 여기 보시면 TTR 여기 탄젠트 라디어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누릅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포인트 온 오브젝트 위에 점, 그러니까 객체 위에 점이란 뜻이에요. 객체 위에 점 for first tangent of circle 원의 첫 번째 접선이 되는 오브젝트 위의 점을 눌러주세요. 이렇게요. 자, 확대합니다. 보이시나요? 커서가 선 위로 올라가면 아이콘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찾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찾았을 때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컨 포인트로 바뀌게 돼요. 똑같이 두 번째 점도 이렇게 녹색 아이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클릭. 그러면 CAD가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반지름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알아서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위의 선과 아래 선이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서클 TTR 이번엔 왼쪽 위 왼쪽 아래 반지름 50 엔터. 왼쪽에 생기는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이번엔 왼쪽 오른쪽 다시 서클 TTR 오른쪽 왼쪽 어떤가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계속 만들어지죠. 네, 서클의 TTR은 탄젠트란 얘기는 접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하는 위치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접하는 위치를 내가 어느 정도 유추해서 그리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선을 이렇게 그리죠. 원 하나, 서클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서클 TTR을 오른쪽으로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서클 TTR 클릭하고 반지름 50 엔터.
왼쪽에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는 위치를, 그러니까 원이 생성되는 위치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클릭하는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서클 반지름 50, 서클 반지름 50. 제가 반지름 200mm짜리 반지름 200mm짜리 원을 그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접하는 걸 원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원해요. 그러면 어디를 클릭해야 될까요? 원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클릭해야 됩니다. 이렇게 10십자를 나누고 이렇게 클릭해야 돼요. 서클 TTR 반지름 200 맞나요? 만약에 이게 달라지면 이렇게 됩니다. 서클 TTR 어떻게 되나요?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서클 TTR 반지름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유추를 하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내가 이 위쪽으로, 내가 반대로 그려질 거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유추를 해서 클릭하는 위치를 정해야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거 도움 될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기 탄젠트가 나옵니다. 얘는 커맨드에 없어요. 이 명령어는 커맨드에 없는 명령어입니다. 오로지 리본에만 있는 명령어예요. 자, 3개의 오브젝트에 접하는 원. 첫 번째 접하고, 두 번째 접하고, 세 번째 접하고. 선을 3개 클릭하면 3개의 선에 접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자, 이번엔 오스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스냅은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오브젝트 스냅이란 뜻입니다. 오브젝트란 단어가 사물이란 뜻이에요. 사물, 물체, 그 다음 객체 이런 뜻입니다. 스냅은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단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물이 지닌 특정한 위치를 찾는 명령어, 이걸 오스냅이라고 부릅니다.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1회 사용하기고 두 번째는 영구 사용하기입니다. 명령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개가 나온 거예요. 아예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오스냅은 주 명령어가 아니고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입니다. 보조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오스냅 명령어를 커맨드에다 딱 쓰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다른 명령어가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요. 인터섹트 그러면 다른 명령어가 들어가요. 오스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쿼드란트 그러면 이렇게 다른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명령어가 들어가요. 심지어 AND 같은 경우는요. 오토캐드 종료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인으로 쓰는 명령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썩 라인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 포인트라는 말 나온 거 보이시나요? 포인트가 점이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거 좌표란 뜻이잖아요. 첫 번째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란 뜻이죠. 이렇게 캐드가 우리한테 좌표를 물어볼 때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좌표 엔드점, 즉 끝점이란 뜻이에요.
엔터를 반드시 누르셔야 되고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클릭하면 가장 가까운 끝점을 찾습니다. 엔드점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서클을 그린 다음에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이 어디예요? 엔드 포인트. 반지름 라디어스 오브 서클 반지름 엔드 포인트. 원이 그려지죠. 한번 그려 보실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오스냅들이 이렇게 있어요. 7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을 그렸고 원을 그렸죠. 그러니까 선에 관련된 오스냅 2개, 그다음 원에 관련된 오스냅 3개, 그다음 기타 2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해서 써놓은 거 보이시죠? 이 대문자가 직접 입력할 때 쓰는 명령어들입니다. 센터라고 해서 센터 다 쓰시면 안 돼요. 이해를 못합니다. 캐드가. 이렇게 3글자만 쓰시면 돼요. 탄젠트라고 해서 탄젠트 다 쓰면 안 됩니다. 앞에 3글자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죠. 라인, 센터. 오, 얘 기억한다. 바뀌었네요. 자, 탄젠트. 이제 다 기억하네요. 다시요. 그럼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다 쓰셔도 돼요. 캐드가 진화됐네요. 다 쓰셔도 되는데 앞에 이렇게 3글자만 쓰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요. 라인, 탄젠트. 그러면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전체 다 쓰는 거보단 이걸 전체 다 쓰는 거보단 3개씩 쓰는 게 옳겠죠. 네. 그리고 먼저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는 끝점이란 뜻입니다. 끝점을 찾아라.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는 중간점입니다. 센터는 중심점입니다. 쿼드란트가 조금 어려운데 4분점이라고 합니다. 이걸 풀면 4분의 1점이에요. 탄젠트는 조금 아까 봤습니다. 접점. 인터섹트는 교차점입니다. 교차하는 점. 퍼펜디큘라 수직점입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점. 수선의 점 있죠? 수선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겁니다. 수선으로 선을 그릴 때 쓰는 명령어.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끝점입니다. 끝점과 중간점이에요. 자, 라인. 여기다가 직접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Shift 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스냅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잘 되는 거 맞죠? 다시 보세요.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일회성 사용하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커맨드로 직접 넣거나 아니면 Shift 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귀찮은 거예요. 아예 그냥 세팅해 놓고 쓰고 싶어요. 이거만큼은 내가 명령을 넣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게 오스냅 설정법입니다. 오스냅. 그러면 이와 같이 오스냅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이거를 Select All, 그러니까 전체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Select All 그러면 전체 선택이니까 이렇게 전체 선택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CAD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스냅들 중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나오고 어떤 게 나중 나오고 그래요. 똑같은 게 두 개 걸려 있으면 어떤 게 먼저 나오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오스냅이 찍히기도 합니다. 클리어 올 하신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센터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인터섹션입니다. 이 세 개가 기본이에요. 이렇게 세 개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는 그때그때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드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럼 미드 포인트 체크합니다. 자, 쿼드란트가 필요해요. 그럼 미드 빼고 쿼드란트 체크합니다. 난 미드하고 쿼드란트 다 쓸 건데 그러면 두 개를 또 같이 체크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체크해 놓고 쓰시는 겁니다. 자, 이번엔 미드 포인트까지만 체크해 놓겠습니다. 오케이. 자, 라인 그리고 명령 없어요. 그냥 갖다 댑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그냥 미드 포인트 찾아줘요. 이렇게 갖다 대면 캐드가 알아서 그냥 찾아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과 관련된 오스냅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원에 관련된 오스냅은 세 가지입니다. 센터, 쿼드란트, 탄젠트. 센터는 원의 중심점 찾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인 명령어에서 여기서 센터라는 오스냅을 실행하고 원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원의 중심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점 찾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중심점을 찾을 때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원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중심점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못 찾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원의 내부를 클릭하게 되면 영역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영역의 개념은요, 2D가 아니고 3D의 개념입니다. 3차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영역에 대한 개념은 못 찾습니다. 자, 우리가 오스냅은 철저하게 2D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체, 이게 2D의 개념입니다. 바로 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야 원의 중심을 이와 같이 찾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원을 클릭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심점이 나와요. 자, 지금은 못 찾죠. 그러나 원을 지나쳐 들어오게 되면 중심점을 찾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원을 지나쳐서 들어오면 중심점을 찾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원을 클릭해서 중심점을 찾든가, 원을 지나쳐서 들어와서 중심점을 찾던가. 쿼드란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원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그리고 나면 지금 원에 4개의 교차점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4개의 교차점 나오죠. 이걸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쿼드란트가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즉 원을 4조각을 내게 되면 나오는 포인트, 그래서 쿼드란트입니다. 여러분들 쿼터라는 말 아시나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쿼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 농구에서 사용합니다. 농구 규칙이 그렇죠. 일정 시간 플레이를 하다가 중지하고 1쿼터 끝났습니다. 또
일정 시간 하다가 이 쿼터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쿼터가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쿼터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즉 4분의 1이 되는 이 지점을 찾아라. 이게 쿼드란트입니다. 자, 라인. 자, 쿼드란트.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 다시 마지막으로 쿼드란트.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요,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면 접선이란 뜻이에요.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 다시 접선. 그러면 금방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접하다, 우리 서클에 TTR 있었죠? 네, 바로 그 접선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접선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제가 오스냅을 계속 바꿔서 쓰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엔드 포인트하고 탄젠트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터섹션을 쓸 겁니다. 인터섹션. 자, 교차점을 쓸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이걸 체크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오스냅 목록이 나와요.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얘도 오스냅입니다. 인터섹션과 엔드포인트만 지정했습니다. 인터섹션이라는 건 교차하다라는 뜻이에요. 서클, 그러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차하는 지점에서 원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라인, 교차점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서클, 인터섹션, 그 다음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일회성으로 쓸 때만 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오스냅에 인터섹션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클릭을 해야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일회적으로 사용한다고 제가 인터섹션이라고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하고 교차되는 것들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교차점이 자동으로 찾아지게 됩니다. 퍼펜디큘러입니다. 라인,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내려 그려야 돼요. 라인, 자, 퍼펜디큘러. 자, 수직점 되는 거 맞습니까? 오스냅을 바꿔볼까요? 퍼펜디큘러로 수직점을 바꾸고, 라인, 수직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자, 역시 마찬가지로 퍼펜디큘러 쓰고 거꾸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퍼펜디큘러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오스냅은 안 돼요. 오스냅 세팅에서는 이게 안 되고 1회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1회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라인, 퍼펜디큘러, 그 다음 선 클릭하고 거꾸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스냅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자, 오스냅 명령어에 보시면 오스냅 온오프가 있고요.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것이 있어요. 트래킹이라는 건 추적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스냅 포인트를 잡고 찾아놓고 천천히 이동하면 이렇게 추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스냅이 추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적이 돼서 내가 위치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선 위에 한 점, 이 선 위, 즉 교차되는 이 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이 교차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교차점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고 라인, 그 다음에 오스냅을 쭉 추적합니다. 그 다음 오스냅을 다시 또 추적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두 선이 교차되는 지점이 이렇게 찾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스냅 트래킹을 활용한 예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 트래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요점을 찾아보시죠. 자, 그럼 선을 그려봅시다.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극좌표 추적기를 이용해서 100mm, 그 다음 위쪽으로 70mm, 그 다음 100mm, 마지막 클로즈. 오스냅에서는 3개만 있으면 돼요. 엔드포인트, 아니 2개, 엔드포인트하고 인터섹션. 미드포인트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라인,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끝점에서 미드포인트로 해서 끝점으로, 다시 끝점에서 끝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라인, 끝점, 여기 교차점, 그 다음 끝점, 끝점, 교차점, 끝점, 다시 교차점, 중간점, 교차점, 교차점, 중간점, 교차점.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자, 요과제물이요. 좌표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극좌표 추적기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아이콘이 2개가 있죠. 이렇게 직각으로 표시된 아이콘하고 원과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은 오소라고 부릅니다. 직교좌표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얘를 폴라 트래킹, 즉 극좌표 추적기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오른쪽에 있는 거 쓰세요. 이쪽에 이 아이콘을 쓰세요. 자 보세요. 오소를 체크했습니다. 그럼 선이 이렇게 수직수평으로만 그려져요. 사선이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극좌표 추적기 오소 트래킹을 폴라 트래킹을 켜면 내가 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90도 그러면 이렇게 90도 방향이 딱 맞춰지면 각도가 추적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굳이 내가 이걸 안 맞춰도 돼요. 예를 들어서 30도로 놨습니다. 그러면 캐드가 알아서 30도를 찾아줘요.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 이렇게 다 찾아줍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작업이 많이 쉬워져요.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방향을 맞춥니다. 각도를 맞추고 선의 길이를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20. 방향을 맞추고 선의 길이를 입력합니다. 70, 20, 20, 70, 20, 20, 70, 20, 20, 70, 클로즈.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커서가 짓는 방향, 이 커서의 방향으로 선을 그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커서가 통과하는 선의 길이는 내가 지정합니다. 이렇게 100mm. 그러면 100mm 선을 그리는데 커서가 있는 방향으로 100mm를 지나가세요. 이런 뜻이 돼요. 이렇게 좌표를 맞춰버리면 수평, 수직 혹은 내가 지정한 각도로 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보세요. 자, 20만큼 0도 방향, 70만큼 90도 방향, 20만큼 180도, 20만큼 마이너스 90도, 70만큼 0도, 2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70만큼 마이너스 90도, 20만큼 0도, 20만큼 90도, 70만큼 180도, 클로즈.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오스냅을 세팅하겠습니다. 오스냅을 엔드 포인트를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 센터를 체크할 겁니다. 자, 서클의 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클릭하시면 돼요. 끝점에서 끝점으로 3포인트 쓰셔도 돼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정사각형이니까 2포인트든 3포인트든 똑같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2포인트가 조금 더 빠르겠죠. 2포인트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면 서클의 탄젠트 라디어스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5엔터. 서클 TTR 접하고 5엔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서클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O, 여기가 마지막 서클에서 반지름 O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옵셋 명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트림, 익스텐드입니다. 옵셋, 트림, 익스텐드를 쭉 할 건데요. 여기까지 해야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제물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옵셋은 간격 띄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옵셋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간격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도 있어요. 옵셋은 어딨냐면 여기 있는 아이콘이 옵셋입니다. 옵셋 그러면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옵셋 디스턴스, 간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다 간격 쓰시면 돼요. 10mm 그리고 엔터. 이제부터 10mm를 띄울 거예요. 누구를? Select Object to Offset. 누구를?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Point on Side. 어느 쪽이요? 이쪽이요? 저쪽이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방향입니다. 이거 안 맞추셔도 돼요. 그냥 클릭.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복제가 됩니다. 클릭. 다만 보시면 수평선, 즉 0도선의 방향 혹은 90도선의 방향이 아닌 수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가 들어갑니다.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으로 내려가거나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다만 선은 간격이, 원은 반지름이 바뀌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은 내가 선택한 객체를 일정한 간격을 띄워 복제하는 것, 이게 옵셋 명령어의 다입니다. 선의 경우 간격이, 원의 경우 반지름이 바뀝니다. 만약에 내가 중간에 간격을 바꾸고 싶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0mm씩 벌어지는데 이때 중간에 10mm로 바꾸고 싶어요. 못 바꿔요. 그냥 엔터. 옵셋 종료하고 다시 옵셋 실행한 다음 간격 조절하고 다시 실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옵셋 명령어 중간에 다시 간격은 못 바꿉니다. 자, 이번엔 트림을 해보죠. 자, 선을 이렇게 제가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트림은 자르기란 뜻입니다. 이 트림이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트림을 할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트림 명령어와 익스텐드는 여기 있습니다. 트림과 익스텐드는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이유는 두 개가 똑같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림은 자르는 거고 익스텐드는 연장하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방법이 동일해요. 자, 봅니다. 먼저 트림.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Select Cutting Edge. 커팅 엣지가 뭐냐면 경계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선이 경계가 되는 겁니다. 자, 경계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자를 부위를 선택해 주세요. 자, 클릭. 그러면 자르는 부위가 없어졌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트림이라는 명령어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요. 이 부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캐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위를 이렇게 나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봅니다. 트림. 경계를 물어봐요. 제일 첫 번째는 경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경계입니다. 엔터. 그 다음 없어져야 될 부위, 지워서 없어져야 될 부위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엔드점, 즉 끝점도 경계입니다. 끝점도 가상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라인. 제가 중간에 선들을 더 추가했습니다. 경계를 찾는데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크로싱으로 경계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엔터.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경계를 빈 공간 클릭 후 크로싱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경계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트림. 경계를 물어보잖아요. 선택 안 할 겁니다. 경계 선택 안 할 거예요. 그냥 엔터.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 모든 오브젝트가 다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려요. 모든 선들이 전부 다 경계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엔터를 치면 모든 선들이 전부 다 경계가 돼 버립니다. 트림. 역시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치겠습니다. 보시면 크로싱과 펜스가 나와요. 굳이 크로싱은 명령어 안 쓰셔도 돼요. 빈 공간 클릭 후 이렇게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크로싱입니다. 다시 봅니다. 트림. 이번엔 펜스입니다. 펜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울타리를 그려서 그 울타리와 교차되는 부위를 이렇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 펜스 많이 써요. 자, 방금 전에 그렸던 걸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이 과제물입니다. 아니, 이 위에 거부터 볼까요? 이 과제물부터 볼까요? 자, 선을 그냥 그립니다. 라인을 이렇게 그냥 그려요. 그러면 라인 오른쪽에 이렇게 툴팁이 나옵니다. 지금 제 거 보니까 205mm 나왔네요. 우리가 원래 그려야 되는 건 100mm죠. 그죠? 그런데 선은 넉넉하게 200mm로 제가 충분히 뽑았습니다. 다시 라인. 내가 그려야 되는 선의 길이는 70mm지만 라인을 160mm 뽑았습니다. 그냥 선을 길게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옵셋 배웠죠? 옵셋 100mm. 여기 있는 이 수직선으로부터 그 다음 수직선까지의 거리, 이 길이가 얼마예요? 100mm죠. 옵셋으로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자, 수평선과 그 다음 수평선의 간격이 70mm죠. 옵셋 70mm. 그 다음 이렇게 뾰족뾰족 삐져나온 것들은 뭘로 하면 돼요? 지금 배운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나요? 다시 봅니다. 그 밑에 걸 다시 봅니다. 라인. 그냥 선을 길게 그릴 겁니다. 옵셋 70mm. 트림. 자, 펜슬을 이용해서 옵셋 20mm. 트림. 어떤가요? 좌표 쓴 적 있나요? 없죠. 그냥 간격 띄워서 복사를 하고 트림으로 잘랐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오더라.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면 그릴 방법입니다. 두 개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익스텐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드는
선이 모자랄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모자랄 때. 트림은 어떤 때 써요? 선이 넘쳐날 때 쓰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선의 길이보다 더 길게 그려졌을 때 잘라내는 게 트림이라면 익스텐드는 모자란 거예요. 거꾸로. 사용하는 방법은 트림과 똑같습니다. 익스텐드 경계를 물어봅니다. 경계요.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여기까지 늘어날 겁니다. 이 선이. 경계를 선택해주고 엔터. 늘어나야 할 객체를 클릭합니다.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한 구간씩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펜스 울타리를 그려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그냥 100mm를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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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또는 선을 그냥 이렇게 길게 그리셔도 됩니다. 선을 길게 그리고 옵셋 100mm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자, 옵셋 40mm 자, 트림으로 경계 또 잘라내고 옵셋 13mm 그 다음 트림 펜스로 하나씩 지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과제물을 그릴 건데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릴 거예요. 일단 그냥 그대로 화면만 보세요. 자, 라인 골뱅이 100이 0도 방향으로 30이 90도 방향으로 30이 0도 방향으로 20이 90도 방향으로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60이 0도 방향으로 빼고 다시 그냥 이렇게 60mm 그 다음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자, 그 다음에 20mm 30mm 클로즈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렸죠. 다시 봅니다. 선을 그냥 길게 그렸습니다. 옵셋 160 옵셋 80 트림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옵셋 30 트림으로 자릅니다. 옵셋 30 옵셋 50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선은 어떤 거예요? 가이드의 역할을 한 거죠. 삭제 나머지 트림 자, 어떤가요? 왼쪽은 좌표를 썼고 오른쪽은 좌표를 안 썼습니다. 좌표를 안 쓰고도 얼마든지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렇게 오른쪽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선을 내려긋고 옵셋 40mm 서클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름 20인 원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O. 다시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O.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10. 다시 서클 TTR 반지름 10. 자, 이번에는요.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생긴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과제물을 할 건데요. 이 과제물을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아니 빨간색 선 있죠. 선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선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선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심선이라고 부릅니다. 물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 다시 말하면 이 중심선 여기가 이 사물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또 여기는 중심이 아니지만 이 원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원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실제로 있는 선이 아니고 가상선이에요. 또 하나, 도면에서 중심선은 매우 중요한 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물체의 위치를 잡는 데 대부분 다 중심선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중심선이 나와 있는 경우는 제일 먼저 중심선을 그리고 치수를 확인합니다. 중심선에서 치수가 이동한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치수가 들어가죠. 네, 그만큼 중심선이 중요한 겁니다. 도면을 볼 때 중심선부터 그리는 게 편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길게 그립니다. 제가 중심선을 이렇게 길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간격 띄우기를 해보죠. 옵셋, 이 선이 위아래로 50mm씩 떨어져야 양 끝으로 100mm가 되는 거죠. 네, 50mm. 옵셋, 이쪽으로 가야죠. 20mm. 옵셋, 이쪽으로 가야죠. 150mm. 자, 나머진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중심선 안 잘라요. 근데 중심선은 중심으로 그냥 냅둡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여기 18mm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수평선을 옵셋하면 돼요. 이 수평선을 옵셋하면 돼요. 옵셋 18. 그리고 트림으로 지우면 요거 선이 18mm 나왔죠. 얘 이제 지우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사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 극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폴라 트래킹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가지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여기가 10도예요. 여긴 0도입니다. 여기 10도예요. 여기 180도죠? 그럼 이 선의 방향은 190도인 거 압니다. 라인. 선의 길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130mm가 190도 방향으로. 자, 그리고 나서 트림하면 돼요. 이렇게. 다시 봅니다. 폴라 트래킹을 10도로 바꿉니다. 라인. 자, 여기서 10도 올라가면 되죠. 각도 추적기. 여기네요. 트림. 어떤 게 편한가요? 아래 그린 게 훨씬 더 편하죠. 물론 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기억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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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자, 우리 오스넷 탄젠트 배웠죠?
오스냅 다 끕니다. 탄젠트 하나만 키면 돼요. 그 다음 서클 3P요. 첫 번째 점이 탄젠트고, 두 번째 점이 탄젠트고, 세 번째 점이 탄젠트고. 요게 바로 탄젠트의 의미입니다. 서클 3P 이렇게요. 서클 3P. 저는 반쪽만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다 완성시켜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선을 그냥 길게 그리세요. 이렇게 길게요. 길게 그립니다. 그냥 길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전체 큰 윤곽을 만들어냅니다. 옵셋 120, 옵셋 52.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냅니다. 트림. 자, 코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83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97도죠.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폴라 트래킹 눌러보시면 트래킹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각도를 추가할 수 있어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고 삭제. 자, 필요 없는 거 다 삭제하세요. 그리고 뉴 버튼 눌러서 지금 계산한 97도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라인. 오스냅도 바꿔야죠. 필요할 때 그때 바꿔서 씁니다. 끝점에서 97도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97도 찾을 수 있습니다. 트림. 자, 옵셋 11mm, 옵셋 26mm, 옵셋 15mm, 옵셋 28.5mm, 옵셋 31.5mm. 자, 라인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자, 트림. 자, 이렇게요. 여기서는 그냥 냅두세요. 여기 있는 내용과 이 아랫선 공유합니다. 다시 라인 교차점에서 선 내리고 옵셋 13.5mm, 옵셋 28mm, 옵셋 12mm. 자, 여기서 선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116도랍니다. 자, 116도가 없으니까 자, 지우고 뉴 116도. 자, 110도에 116도. 자, 선 정리됐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트림. 경계 지정해서 지우세요. 자, 이런 경우 경계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경계를 지정하게 되면 한 번에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경계를 필요할 때는 선택해서 지우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지우고. 자, 모습이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역시 선을 길게 그려야 됩니다. 라인. 선을 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이 선의 길이는 128mm, 옵셋 128mm. 그 다음 이 선의 길이가 42인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원의, 여기 있는 원의 반지름이 12mm입니다. 15mm. 그러니까 총 57mm가 됩니다.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옵셋 42,
옵셋 12 이렇게요. 그냥 두 번 하셔도 됩니다.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이쪽에서 49, 15, 45 이렇게 갑니다. 옵셋 49, 옵셋 15, 옵셋 45 이렇게요. 필요 없는 선들을 자르고 나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서클 반지름 15 12를 줬군요. 자, 연장하고요. 옵셋 15mm 트림으로 자 필요 없는 거 빨리 지우고요. 라인 120도네요. 그럼 30도로 바꾸어서 자 120도를 찾아봅니다. 120도 여기네요. 트림으로 선 지우고 자 옵셋 19mm 옵셋 45mm 옵셋 16mm 서클 반지름 5mm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두 번째 수평과 수직이잖아요. 이런 경우 그냥 옵셋 하시면 됩니다. 5mm 이렇게요. 그래서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26mm 옵셋 22mm 서클 7.5mm 네, 트림으로 다 잘라내면 모양 완성됐습니다. 자, 라인 선을 길게 그리고 다시 또 선을 길게 그렸습니다. 옵셋 4mm 옵셋 42mm 옵셋 10mm 자, 이런 모양이네요. 다시 옵셋 4mm 옵셋 66mm 자 105도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105도니까 5도 단위로 맞추면 되겠네요. 라인 여기서부터 105도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서클 반지름 5mm 4mm 반지름 4mm 트림 그 다음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65mm 자 옵셋 65mm 네, 여기네요.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 잘라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 차이 나요. 5mm 차이 납니다.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34.5mm 바로 여기 서클 반지름 6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삭제하고요. 다시 옵셋 18
다시 옵셋 24, 다시 옵셋 18, 서클 반지름 5, 옵셋 5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요. 네. 여기 선 지워졌네요. 자, 얘도 지우고. 그러면 모양 완성됐습니다. 자, 라인을 그냥 길게 그릴 겁니다. 길게. 그 다음 길게 그렸습니다. 옵셋 62, 자, 옵셋 30, 옵셋 39, 옵셋 41. 자, 나머지는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옵셋 10mm.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선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클 22.5, 다시 서클 39. 자, 라인 65도네요. 골뱅이 39만큼 65도. 나머진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각도가 몇 도예요? 101도죠. 근데 문제는 여기 치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선을 못 그립니다. 그려오는 방향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다시 봅니다.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101도였으니까 여기도 101도가 됩니다. 여기 사이각이 37도예요.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42도가 됩니다. 자, 다시요. 여기가 0도죠?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돼요? 42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엇각에 의해서 여기가 42도인데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2도 플러스 101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인 골뱅이 10만큼 마이너스 42도, 골뱅이 100만큼 101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내니까 이렇게 완성이 돼요. 다시 봅니다. 여기가 101도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각입니다. 101도예요. 억각이죠? 자, 다시 확대. 여기가 101도죠? 여기는 몇 도예요? 37도입니다. 각도 나와 있어요. 여기가 37도라고 각도 나와 있습니다. 여긴 몇 도일까요? 180에서 101을 빼고 그 다음 37을 빼면 42도가 남는 거죠. 여기가 42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만큼의 각도인 거죠. 엇각에 의해서 여기가 42도가 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42도인데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42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42도, 그 다음 플러스 101도. 자, 완성시켜 보시죠. 나머지 여기는 옵셋 12mm, 옵셋 13mm, 서클 다이아메터 14mm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